6장. 조화의 외교술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전장을 헤쳐나가기. 우리는 튼튼한 성을 쌓고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도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결국 포위되고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논어와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인생 전쟁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 즉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전장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탐구합니다. 논어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말하며 진정한 벗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자는 화이부동이라고 말하며 군자는 조화를 이루지만 무턱대고 동조하지는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인생 전쟁터에서 인간관계를 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필요로 하지만 그 연결이 우리의 가치와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인간관계를 인생의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꼽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따르면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행복도 대인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거절하지 못하며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는 외교라기보다 굴욕적인 조공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평등한 주체 간의 관계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수직적 관계는 우월함과 열등함의 관계입니다. 상사와 부하, 부모와 자식이 이런 관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평적 관계는 서로 다른 그러나 평등한 개인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는 다양한 세력과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맹도, 경쟁도, 협상도 모두 서로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신중할 것을, 어떤 제자에게는 적극적일 것을 권했습니다. 이는 관계의 맥락과 상대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인생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는 각기 다른 전술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 소개되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그는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의 능력과 아이디어는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실패한 외교 전략입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조공을 바치며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책은 이 문제를 과제의 분리로 해결합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그의 과제입니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는 책임만 지면 되고 그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종속국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독립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논어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군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외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벗은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동조를 구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동조가 아닌 조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조화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족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궁극적으로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인으로서의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실망과 비판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과제입니다. 자식의 과제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외교 작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효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논어에서도 효에 대해 다양한 대화가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조용히 가라는 것도 효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설득의 기술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인생 전쟁터에서 효과적인 외교 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의 발상입니다. 평등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니즈와 바운더리즈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하기 어렵지만 나는 당신의 그 행동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논어에서도 군자는 위리에 맞지 않으면 다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모든 갈등을 회피하면 관계는 표면적이고 얕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방식입니다. 인신공격이 아닌 문제 중심으로,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맹의 질을 중시하십시오. 논어에서 말하는 진정한 벗은 수량이 아닌 질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몇 명의 진정한 동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 전쟁터에서 당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동맹군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넷째,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미움받을 용기에서 강조하듯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배우자, 가족, 가장 친한 친구와도 당신은 독립된 개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당신의 삶은 별개의 것입니다. 다섯째, 상호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논어에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의 기쁨을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양측이 성장하게 합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항상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이러한 외교술을 통해 우리는 인생 전쟁터에서 고립되지도 침략당하지도 않는 현명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동맹을 구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주권과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말하듯 행복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전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외교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더 현명한 외교관이 되어 인생 전쟁터를 헤쳐나가십시오.